장계철 TV 장계철 시선 2020입니다. 시민과 자연 생태가 함께 공존하는 물이 흐르는 하천, 정왕동 주민들의 오랜 희망입니다. 도심 속을 가로지르는 동네 생태하천은 주민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존재입니다.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은 많은 시민과 동식물이 살아가는 힐링의 공간이 되고 운동이나 산책을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자연학습장 역할도 합니다. 정왕동에는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 등 4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1996년 시아호 조성과 시아지구 개발 당시 지역의 주거지와 산업단지의 우수를 시아호로 보내는 역할을 목적으로 한 인공수로로 조성되었습니다. 평균 4km 정도의 길이의 하천이 정왕동 도심을 가로지르는 물길입니다. 생활하수와 공업용수가 무단으로 방류되고 유지용수의 부족으로 수질 오염과 악취민원이 상존하여 대체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추진하는 정왕동 생태하천 개선 사업은 시흥 맑은물 관리센터의 방류수 중 3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수 제2형 시설을 설치하고 주거지 상류까지 앞선관로 약 7km를 설치하여 하천 유지용수를 3개 소하천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186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현재 수질 개선 로드맵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왕동 주민들이 과연 3만 톤 정도의 방류수로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등 3개 소하천이 생태하천의 역할을 충분하게 처리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왕동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안만홍 단장님 모시고 정왕동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만홍 뷰티풀 하천 추진단 단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만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정왕사동 4대 하천을 왜 생태하천으로 정비해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은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하천은 원래 도시 하천은 기능이 예전에는 하천을 만들 때 그 치수하고 이수해치 중에서 뭐 홍수 조절 기능이라든가 그렇죠. 물을 이용하는 네네. 정도의 이치수 기능만 하천의 기능으로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천의 기능이 환경 생태 기능으로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 뭘 의미하냐면 도시의 하천은 그 하천 물길이 바람길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도시에 보면 굉장히 대기오염 물질이, 특히 정왕동은 대기오염 물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왕동의 하천이라고 한다면 이 물길이 바로 공단에서 발생되는 그 대기오염 물질을 쭉 끌고 바람길로 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그런 바람길 역할을 또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이 물이 흐르면 그 물이 도시는 항상 콘크리트화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열섬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런 열섬 효과를 이제 기온을 떨어뜨리는 이런 기능도 이제 하천이 갖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렇죠. 이제 또 하나는 여기는 다르지만 이 하천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도시 잘 만들어진 하천 보면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 길을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산책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오면서 도란도란 대화도 나누고 또 데이트까지 하는 곳으로 하천이 그렇죠. 여가와 힐링의 쉼터로서도 작용을 하는 거죠. 이 기능이 지금은 하천의 기능으로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생태 하천이라 하면 그 하천의 물 속에서도 수소곤충이나 다양한 하천의 생물도 살아있고 그 밑에 이제 식물들도 이렇게 자라서 사람과 어울리는, 자연과 공존하는 이제 그런 생태 서식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생태 하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생태 하천이 중요한 것이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일본의 요코하마 가면 대도 소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그 대도 소학교 조그만 학교입니다. 시골 초등학교 같은 건데 이 초등학교에 저희가 왜 갔냐 하면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어요. 네. 연못이 운동장이 조그만데. 연못. 근데 그 연못에 정말 작습니다. 근데 그 연못에 잠자리가 30여 종이 연못에서 날아오릅니다. 30여 종이요? 예, 예. 굉장히 많은 잠자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잠자리 유충을 연못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잠자리 연못이라고 부르고 그 연못 또한 인공 연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자체가 잠자리 마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 엄청난 관광객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잠자리 연못도 하나 잠자리. 가지고. 그래서 그 마을에 잠자리 축제, 잠자리 회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그걸로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태 효과거든요. 저는 만약에 생태 하천에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그 일본의 대도서 학교 같이 조그만 학교도 생태 연못을 만들어서 잠자리 연못이라는 브랜드로 네. 관광 효과를 누렸는데 이런 하천에 만약에 생태적 기능을 부과한다면 여기 잠자리가 막 날아다녀 보세요. 그것도 몇십 여 종이. 그러면 아이들 좋아하고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좋은 공간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 뭐 이렇게 아이들 체험학습장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뭐 이 하천이야말로 도시에서 그 사는 사람들에겐 그 주거의 부가가치가 높이 상승되니까 그렇죠. 집값 또한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생태 하천은 뭐.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봐도 뭐 이제 풀이 너무 많아서 물이 안 보이고 하천이 볼 수도 없는데 그 이름도 좀 하천이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미지상. 그래서 네. 그 여러 관광사업도 수입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뭐 시민들이 여기서 느껴야 될 그런 지금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네. 이게 더 그 우선적이지 않을까요? 일단 뭐 여기 시민이 와서 좀 하천이- 이렇게 좀 예,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 후에 뭐 아까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접목을 시킬 수 있겠는데 뭐 잠자리니 뭐니 유충을 다른 도시 예가 아니라 보통은 그렇고요. 보통 생태 하천은 그런데 다른 도시는 저항동은 아닌 거죠. 아니면 어떻게 좀 뭘 만들어 뭐 유 원장님 이상을 놔둘 아시겠지만 수는 없잖아요. 예, 저항도는 원래 하천이 없는 것이고 여기는 수자원공사가 산업단지 저 공단 개발하면서 배후 그렇죠. 도시로 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원래 없는 땅에 염전이었지 않습니까? 염전이죠. 아시다시피 여기를 땅을 파가지고 수로를 만든 거잖아요. 이게 원래 옛날 다른 도시처럼 하천이 있던 게 아니라 아니죠. 그냥 땅을 매립해서 푹 파가지고 수로를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로 기능으로 만든 거여서 지금은 이렇게 풀이 덮여 있으니까 하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로로 비 오면 물기를 빼는 수로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만든 거죠. 세월이 지나니까 풀이 안착되고 그래서 지금 하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는 자연하천과 다르게 발원지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물이 발원지가 없죠. 다른 하천은 일반적으로 자연하천은 다 발원지가 있어서 물이 쭉 공급이 되는데 자연적으로 산에서부터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기 있는 저게 발원지죠. 물이 없는 거죠. 비가 와야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물이 마르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간선수로만 기능만 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하천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단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정황 시민이 느끼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살고 있는 공간인데 이 내 그 하천을 좀 이렇게 시민이 이렇게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이렇게 좀 어떤 뭐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뭐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하천 추진단을 만들었던 것도 그래서 그렇죠. 만들었는데 정황 지역의 오랜 고민인 생태하천 문제에 대해 뷰티풀 하천 추진단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뷰티풀 하천 추진단 단장을 맡고 계신데 뷰티풀 하천 추진단에 대해 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뷰티풀 하천 추진단 이름은 사실은 명칭은 하수과 시흥시에서 지은 겁니다. 시에서 지은 네, 거라고요? 시에서 짓고 또 사실은 물론 그 전에 이제 이런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천 관리와 하천의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자는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시흥시가 하천 추진단이란 뷰티풀 하천 추진단 이름도 짓고 단원도 모집을 해서 시가 주도했어요? 시가 그래? 주도했습니다. 시흥시가 민간 주도했어요. 자생으로 만든 게 그렇습니다. 아니고? 네네. 시흥시가 만들어 시에서 네, 단원을 모집하고 저도 이제 그 전문가로서 단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던 거고 거기서 이제 단원들을 모은 가운데서 네. 2014년 2월 달에 2월 14일, 24일인가요? 그때 이제 하수과에서 주재를 한 상태에서 뷰티풀 하천 추진단 발족식을 했죠. 저는 이제 단장님을 뵌 지가 그 전에 제가 예. 2006년에 의원 생활 시작했는데 네네네. 그 전에도 내가 단장을 뵌 것 같아요. 이 네네. 하천에 관련해서 많이 네네. 질문되고 막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민간에서 같이 이렇게 단장님이 끌고 오신 건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건데 네. 그럼 지금 뭐 시에서 그 추진단 단장을 꾸려 오시는 과정에서 시에서 뭐 적극적인 뭐 지원이나 뭐 이렇게 있었나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 심의를 제가 계속 했으면서 네네. 하면서 보니까 뷰티풀 하천 추진단에 배정되는 예산이 고작 2, 3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했다면 이거 너무 적지 않았나?
활동을 거의 원래, 못하는 정도의 예. 규모였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하천 뷰티파전 추진단은 이제 시흥시가 운영 규정도 만들어서 예. 시흥시가 만든 기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뭐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 이게 뷰티파전 추진단이 운영 규정인데요. 이게 뭐, 예, 이게 운영 규정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 운영 규정을 이제 시흥시가 만든 거예요. 하숙가에서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추진단의 구성을 보시면 뭐 시의회 의원, 뭐 환경단체 전문가, 그다음에 주민들, 그다음에 담당 국장, 과장, 팀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흥시 행정으로. 요게 이제 추진단의 구성이었고요. 근데 여기 시흥시 의원이 있네요. 네네, 의원도, 의회 의원도. 저는 한 번도 못 들어왔죠. 여기는 난 어쨌든 제일 지역군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는 아이, 걸로 운영 규정이 돼 있던 거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참. 간사 역할을 이제 보시면 여기 추진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간사? 간사예요. 아, 예. 간사 있습니다. 간사가 하천 팀장이 이제 간사가 돼서 하천 추진단의 각종 이제 이런 사무를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천 팀장이 하천 팀에서 이 업무를 이제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이게 됩니다. 이거 보면 관의 조직 맞네. 맞습니다. 관의 조직이네. 관조직입니다. 민간 단체와는 네, 한 민간과 함께하는 관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함께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참 요거는 잘 됐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지금 과정이 좀 약간 좀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단장님이 충분한 역할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조직을 보면은 제가 이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의 세계 오면 인사이동위에서 단다가 자꾸 바뀌니까 일이 지속적이지 못해요. 네. 그래서 민간하고 같이 가면서 이 그 직원을 이렇게 좀 약간 행정 지원적으로 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네. 민간 단체가 잘 꾸준히 가게끔 네, 해주면 맞습니다. 되는데 네, 네, 그렇죠. 이건 조직은 구상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했나 봐요. 그 정말 잘했어요. 정말 어. 잘했고 저도 이 사례면은 전국적으로도 어디 나가서 하천 추진단이 이렇게 구성돼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던 사례거든요. 근데 아. 이후에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시작되고 발족 이후에는 이 담당 주무관이나 이제 팀장이 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이대로 그냥 운영되다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시는 그게 문제. 인사이동에서 새로운 사람이면 또 네. 설명을 다 해야 돼요. 이 저기 그 뭐 단체를 네. 단장님이 누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인사이동에 온 그 직원에 대해서 이 뷰티반 추진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또 그 사람이 인식을 이해를 하고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쉽지 않으셨겠네. 매번 네. 설명하는 것도. 그래서 인수인계는 어차피 뭐 행정에서는 뭐 다반사로 인사는 되는 거지만 이렇게 민간과 함께하는 주요 기구를 결성을 했을 때는 적어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이렇게 그 팀원이 주무관이나 담당이 좀 같이 쭉 가주는 게 사실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인데 시작을 좀 중간에 아는 사람이 빼서 해줘야죠. 바꿔버리면 새로운 사람이 안 오면 되지. 그럼 이거를 처음에 의도적으로 같이 추진했던 그런 가치와 왜 해야 되는 명분을 그렇죠. 다시 또 그 사람이 갖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리 행정이라도.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관 조직인데 운영 규정에 따르면 예산도 시흥시가 만들어서 집행하게 돼 있는 건데 하숙가에서 도리어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처럼 이제 전락돼 버린 거죠. 사실은 민간단체 아니에요. 시가 슬슬 발을 빼고 있는 형태가 그런 게 된 되겠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어차피 제가 단장입니다면 저도 사실은 단원들 중에 후보로 추천받아서 만장일치로 단장이 된 사람이거든요. 제가 추진해서 이렇게 만든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행정이 함께 끝까지 가면서 행정이 간사 업무를 맡으면서 끌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단체처럼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 없었나요? 예, 그래서 이게- 보조금은 뭐 네네.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네. 전체 금액을 비영 단체들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보조금 네네. 심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네. 뭐 저기 적게는 그렇죠. 뭐 몇백만 원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많아야 뭐 1,500, 2,000 가지고 네네. 가는데 그거 네. 가지고 이 하천 4개 하천을 이게 그 시민이 그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저 단장님이 사전에 말씀드린 거 보니까 뭐 거의 쓰레기 청소업체 저도였다고 얘기 말씀 주셨는데 좀 뭐 1, 2천 가지고는 그 정도도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하천에 이렇게 뭐 쓰레기나 줍는 거 정도 용역에 의해서 참 이게 뷰티풀 하신다지만 잘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네. 뒤에 시의 뒷받침이 너무 그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천을 보면서 정말 이게 정황 주민 누가 여기 들어오고 싶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분야선 상부고 여기가 물놀이장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에 상부가 저기 벽이 바로 벽천이라고 물이 원래 물 내려오는 물이 거네, 쫙 내려오면 시원하게 물이 내려오면 그 시원한 물줄기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들은 여기서 놀고 물놀이 하면서 놀고 그리고 어른들은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쉼을 갖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된 게 여기인데 이게 이렇게 수공해서 아주 처음부터 이게 한번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200을 들여서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 공사 처음에 준공 끝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한 번도 안 이렇게 뭐 물놀이를 한 번도 한 없네.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폐허가 된 거죠. 다 무용지물이 되고 저 돈은 저렇게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보시면 알죠. 저 풀 무성하고 이 더러운 데 와서 누가 여기 발 담그고 있겠습니까? 물도 없고요, 원래. 물도 없고. 하여튼 저도 이제 뭐 그 애초에 단장님을 통해서 이 하천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생태 하천으로 해가지고 물고기가 놀고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물속에 놀 수 있는 네네. 시흥이 거의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계곡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시흥은 맞습니다. 물에서 우리 아이들이 물에 놀 그런 공간들이 없는데 이거를 그런 걸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 단장님의 크나큰 역할이 필요했다고 생각되는데 요즘은 의욕이 많이 상실됐다는데 무슨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뭐 저희 이제 하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뷰티풀 하천 추인단의 정체성이 조금 이제 약간 관이냐 민간이냐 사실은 이게 관에서 만들었으면 관이 끝까지 책임지면서 저희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시흥시 하천 추인단 구성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대로 이제 좀 가서 새로 이제 하천 추인단도 재편을 하고 그러면서 만들고 이제 어차피 하천팀이 실무를 맡아서 운영을 됐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한 거죠. 그래서 뷰티풀 추인단이라는 이름으로 명목을 유지했는데 이 뷰티풀 추인단은 사실은 정왕동 하천에 좀 국한된 측면이 있거든요. 시흥시 전체가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 전체를 다루는 이제 좀 하천 추인단으로 좀 더 이제 재구성됐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럼 보조금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신 거예요? 2014년에는 이제 하수과 하천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그때 했고요.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예. 2015년부터는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을 저희한테 줘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네, 보조금 형식. 그게 보조금 형식이에요? 처음에는 보조금 형식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예산 그 예, 하천팀에 예. 부서의 예산을 세워서 네네. 집행을 하셨고 네. 그거 딱 1년만 했어요 그럼? 그렇죠. 네. 1년만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공모 방식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받는 식으로 했죠. 그래서 그게 사실 이번에 뭐 아마도 시흥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뷰티풀 추인단도 대상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산이 됐다 안 했다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모든 보고는 다 된 상태인데 이게 이제 하천팀에서 이 정산 과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마무리를 안 하고 넘겼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은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뭐 하천에 여론조사도 했고 그리고 캠페인도 하고 정화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하천에서 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하천을 할 수 있는 콘텐츠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 다음 남은 과제는 실제로 하천이 하천답게 물이 흐르고 계속적으로 흘러서 생태하천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예산이 그렇죠.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흐르려면 지금 물이 흐르게 그 당시에 공업용 3억을 얘기했죠. 네네 제가 이제 제안드린 3억 저도 정도 노력은 했는데 네네네 워낙에 그 완고한 그 네네네 물값 좀 세워라. 집행부서의 반대 믿어서 네. 저도 한 회의 때 서너 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끝까지 내가 관철을 못 시키고 나온 건 저의 또 불찰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그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아까 조직이 정말 관이 앞장서고 민이 이렇게 좀 뒷받쳐주는 그런 상당히 좋은 그런 형태의 조직이었던 것 같은데 참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네,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제대로 네. 못한 것 같아요. 많이 아쉽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뭐 모양이 이 모양이고 하천이 그래서 우리 정왕동 주민들이 그
뭐 어떤 행복감이랄까요? 하여튼 그 이 물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공간이 또 되어진 것 같아요. 거의 풀밭이고 물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나? 이거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네. 여름 내내 풀 한 번 안 뽑은 거, 안 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자연 친화적인가요? 이렇게 놔두면? 이게 뭐 풀을 뽑고 안 뽑고 정리하고 문제는 두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먼저 아시다시피 하천이 살았다, 뭐 살아있는 생태 하천을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물도 같이 살아있다는 거고요. 물이 흘러야 생물이 그러니까 살죠. 맞습니다. 제가 네. 항상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풀 몇 개 뽑아주고 이런 옆에 이게 하천변 정비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흘러야죠.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줘야 이 하천이 지금 냄새 나죠, 위원장님? 냄새 나죠. 냄새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지금 물을 털어놔서 지금 물이 나오죠. 지금 문 잠갔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물 껐네, 껐네. 물 껐죠. 이게 바로 잠갔어요. 수돗물과 비슷합니다.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다가 수돗물을 잠그면 물이 잠기잖아요. 지금 수돗물을 튼 거는 아까 봤을 때는 수도꼭지 트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용수가 확 나온 거고 지금 잠갔어요. 이건 지금 수공이 부담하고 수공이 내는 건가요? 지금 아니죠. 시흥시가 부담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흘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네네. 아, 시흥시가 부담하고 그래서 시흥시가 이 하천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지금 시흥시 예산을 지금 물 흐르게 하는 게 시흥시 예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좀 더 많이 흐르게 하면 되는 괜찮은 건데 지금 이게 지금 흘러다 마른 거잖아. 그 물이 그냥 뭐 이렇게 마른 땅에 물 적시는 네네, 정도 네, 그 그래서 정도여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웃 도시인 안산시에 흐르는 화정천과 그리고 청계천이나 안양천은 하천을 성공적으로 생태하천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청계천이나 안양천과 정황 4대 하천 정비 사업을 일반적으로 비교한다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네. 원래 이게 자체적으로 비교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계천도 사실은 뭐 인공하천은 아니고 밑에 복개한 상태에서 걷어내서 지금 만든 것이고 원래부터 하천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안양천도 마찬가지고 안산천, 화정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정황동은 인공 하천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로를 하천 법을 바꿔서 소하천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원래 정확히는 이제 수로였던 것을 소하천으로 이제 정비한 거기 때문에 비교 자체는 완전하게 이렇게 대입 비교는 안 되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청계천 같은 경우는 걷어낸 다음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명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거기 78억, 1년에 79억 정도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유지비가.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물값은 하나도 없어요. 물값을 어디서 물값 빼고도 70m 유지가 그렇습니다. 들어가요? 물값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정도 이제 하루에 4만 톤 이상 4만 톤이 나가니까. 근데 그 물값은 원래 서울시가 돼야 되는데 네. 수자공사가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수자공사가? 예. 그게 이제 서울시가 이게 청계천은 서울시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값을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수자공사가 물값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물값을 우리는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 우리 시사점입니다. 수자공사가 이 공사 다 마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하시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안양천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굉장히 안양천이 우리 뷰티파크 추인단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 안양천은 안양시만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인근 21개 지자체가 다 20개 지자체? 굉장히 많은 주변 안양 유역에 있는 지자체가 전부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안양 유역의 단체도 전부 그래가지고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그 10년의 작품인 거죠. 합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5급수 이상 이건 물이라고 볼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안양천도. 그렇죠. 하기천 가면 냄새가 나서 이건 뭐 제 기억에도 우리보다 더 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시쳇말로 똥물이다. 저도 이렇게 안양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전에. 근데 그런 물이 지금 2급수입니다. 거기 막 버들치 다니고요. 물 깨끗합니다. 근데 그게 10년 만에 결실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거기서 따라 배워야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는 거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안양천은 하수 처리장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유지용수를 만든 사례가 된 거고요. 그런가요? 청계천은 한강물을 끌어다가 유지용수를 지금 도 똑같습니다. 그럼 공업용수. 저희도 그 맑은물 센터에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어느 정도 뭐 맑은물 관리센터에서 물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안양천이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안양천이 그런 거죠. 하수 처리장물을 거기는 이제 생활하수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는 공단에서 뭐 염색단지, 공업용수 화학단지, 공업용수 다들 공업
폐업, 폐수가 다 들어가니까 이 물 자체가 걸러져서 좀 나오긴 하는데 이 방류수의 수질도 그렇지만 제일 문제는 색도거든요. 색이 안 맞다고. 색이 까맣습니다. 염색이 됐어요, 물이. 그렇더라고요. 이걸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잡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하수 처리장물을 돌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왜냐하면 물값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 안양천처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산천은 조금 다릅니다. 안산천은 안산천과 화정천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안산천은 발원지에서 물이 흘러서 저 시아호 들어갈 쯤에 그 하루 정도 가면 물을 이렇게 가둬놓은 보를 만들어서 그 보 밑에 그 파이프를 연결해서 지하 쪽에 마치 거대한 벙커를 해가지고 하수 처리장 비슷한 시설을 설치했어요. 하수 처리 시설을 그 안에 지하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물이 원래 흘렀던 물이 거기 가면 그쪽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글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한 바퀴 돌면 다 정화가 돼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을 펌핑해가지고 다시 상류로 저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그럼 맨 상류에서 폭포처럼 막 쏟아나옵니다. 그게 안산천, 화정천이 이제 전체 5만 톤이 매일 나오는 거죠. 시원합니다, 폭포처럼. 그렇게 나오면 또 그 물이 가면 또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이용을 하는 거예요. 물값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5억이 들어갑니다. 전기세, 인건비. 유지비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5억 이상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산도.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런 4개 하천이라고는 사실은 그 정도 들지 않고 하천의 주민에게 안락함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왕동 주민이 느낄 그런 그 행복감에 비한다면 그 상당한 그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아까 뭐 3억 얘기하셨는데 만약 3억 가지고 그 정도 된다면 주민이 느낄 건 30억 이상의 그런 맞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런데 좀 아낌없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 정왕동이 이렇게 뭐 공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진 상태는 이 하천 하나만 잘 정비해놔도 정왕동 살기 있는 동네구나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하천 하나만 제대로만 잘 만들어놔도 굉장히 주거 만족도가 높겠죠.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어차피 저도 좀 저의 바람이 있다면 이 4개 하천이 정말 그 정왕동에 우리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는 그런 그 생태 하천은 좋겠어요. 우리의 바람이 그런데 이게 뭐 쉽진 않겠죠. 많은 예산도 수입돼야 되기도 하고 그 민간에서 아까 다 하셨다지만 그게 다시 또 이제 새롭게 어떤 로드맵을 구성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는데 앞으로 뭐 향후 계획은 좀 어떠신지 있고 아니면 행정 감사를 거치고 나서 의욕이 많이 상실돼 가지고 이제 손 떼겠다 이런 생각이신 건지 저는 그러면 너무 좀 단장님이 무책임한 거 하신가 아니신가 생각이 들고 어차피 시흥에 사시는 동안은 이 끝까지 그 생각하시는 걸 하천을 만들어내실 때까지는 끝까지 노력하셔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 단장님은 항상 그런 단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 당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꾸준히 계속 같이 해서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단장님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나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좀 여러 가지 해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시흥시가 다시 이 일을 처음부터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제대로 한번 시작을 잘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거 민간 차원에서만 해서는 되지 않을 일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거는 벌써 몇십 년이 지나서 이 상태로 유지되는 정왕 주민들한테는 정말 정왕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본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보고 있죠. 많이 뭐 보고 20년도 보고 있고 이게 안타까운 뭐 거죠. 공해라든가 이런 거, 뭐 하천 이거 뭐 물 싸고 가는 여기 지금 뭐 생활하수가 다 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거 차집이 되기 때문에 차집했나요 이거는 이번 번에? 오접된 거나 누수된 거 아니면은 거의 이제 이 주거단지 쪽으로는 생활하수가 돌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 때 한번 한 것 같아요. 차집한 거 뭐 공사 한번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산 것 같고 그렇더라도 이 물이 뭐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타까운데 좀. 위원장님께서 뭐 이제는 뭐 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 같이 시에서 제가 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시에 좀 생활을 하다 나와 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시의 직원분들은 이게 용역을 줘버리잖아요. 이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응? 분명히 이것도 하자라면 또 용역이 나갈 거야. 하천 정비 용역이 나갈 건데 그 용역이라는 게 들어오는 게 거의 획일적으로 들어와요.
뭐 이렇게 좀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지 않고 그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거 유행적 결과를. 그러니까 그게 전혀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죠. 저의 마음에 안 닿아오니까 정원 주민의 마음에 닿아서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작품 이런 작품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단장님께서 의욕이 많이 상실되긴 하셨겠지만 그렇더라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앞으로도 제가 또 자주 찾아뵙고 자문을 많이 구할 건데 또 단장님이 또 그런 어느 역할이 큰 역할이 좀 기대됩니다. 네, 오늘 안만홍 뷰티바 하천 추진단 단장님 모시고 중앙동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단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아유, 뭘 말씀요. 네. 앞으로도 우리 시흥시 하천뿐 아니라 생태 교육이나 환경 개선에 대해서 또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환경 문제가 21세기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최근 수년 사이에 지역마다 하천 살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깨끗한 하천과 거기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걸 원하지만 정작 하천 살리기는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경우 그동안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탁사행정과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왕동 생태하천을 시민들의 품에 안겨주려면 과감한 투자와 제대로 된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개발만 하고 유지관리를 등한시한다면 하천 살리기에 들어간 막대한 예산은 다 헛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정왕동 생태하천의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장희철의 시선 2020 장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